그러면 어르신 한 분당 얼마 권리금이 있고 그리고 시설당 권리금도 따로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녹아져 있는 게 어르신 한 분당 얼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시설을 거래할 때 네. 어르신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던데 네,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질문이죠. 네, 아주 민감한 네.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거래할 때 어르신 한 분당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네,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어르신 한 분당 얼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 한 분당 5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부르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을 불러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곧 권리금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한 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은 어떤 기준에서 형성이 되는 걸까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 팔고자 하는 대표자나 원장님들이 될 수 있겠죠. 이분들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녹아져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운영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이에요. 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설치 신고를 해서 인가를 받고 직원을 뽑아서 여기서부터 운영 단계죠. 그 어르신분들을 수급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다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어르신 한 분당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어르신들을 사고 팔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어르신들을 한 분당 얼마 얘기하는 거는 거래를 위해서 그냥 편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 한 분당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시설 권리금, 운영 권리금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는 게 리모델링, 인테리어, 거기 안에 있는 기자재 모든 걸 다 인수인계 받는 거잖아요. 그 녹아져 있는 게 어르신 한 분당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어르신 한 분당 얼마 권리금이 있고 그리고 시설당 권리금도 따로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녹아져 있는 게 어르신 한 분당 얼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발생이 돼요. 특히나 이 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특수부동산입니다. 일반 중개가 아니에요. 일반 아파트 중개나 뭐 상가 중개 같은 경우는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서 소유권 이전하면 되지만 이 노인요양시설 부동산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동산업 10년 넘게 하면서 아파트부터 빌라, 상가, 뭐 신축 분양까지 다 해봤는데 최상위 난이도가 이거예요. 노인요양시설 중개가 최상위 난이도예요. 왜냐하면 팔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폐업 준비도 해야 되고 사고자 하는 분들은 설치 신고 준비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먼저 이전을 한 다음에 이 사고자 하는 분은 또 기준법이 바뀌잖아요. 현행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뭐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시설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또 팔고자 하는 분은 그에 맞춰서 또 폐업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특약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저희가 거래할 때 특약사항만 거의 8장입니다. 내용 빼곡히 8장.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 줘야지만 분쟁이 생기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파는 분들이 이거를 숨겨요. 행정제재 처분 받은 이력들이 있죠. 과태료 받은 이력들을 숨겨요. 얘기 안 하는 경우에 이 중개하는 입장에서 또는 이거를 매개체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걸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또는 이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행정제재 처분은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돼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 새로 산 사람한테 그게 승계가 돼요? 법이 그래요. 승계가 됩니다. 이분이 과태료 받은 내역이 있으면 3년 동안 그 내용이 유지가 되다가 3년 이내 이분이 승계를 받잖아요. 그대로 승계가 돼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거래를 하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의적으로 이걸 숨기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중간에서 이거를 컨설팅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이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고 문제가 없음을 인지시킨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노인요양시설 관련 법은 매년 강화돼요. 완화되진 않아요. 그러면 강화된다는 거는 그 기준법이 설치 신고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 설치 신고를 한 매도자는 조금 기준법이 완화 적용됐을 때 한 것이고, 사시는 분은 현행법에 맞춰서 인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소방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이런 걸 체크 안 하고 이분이 샀는데 인가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걸 보니 뭘 다시 하래, 또는 뭘 다시 추가하래.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모르겠죠. 그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약사항으로 다 단도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거 말고도 정말 세세한 부분들이 매우 많아요. 뭐 직원들 퇴직금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챙겨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거래를 한다? 100% 사고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거래를 한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거는 사실상 아닌 거네요.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자격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좀 팔아봤는데, 상가 좀 팔아봤는데, 어디서 분양 좀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도 계속 교육을 하는 이유가, 이 기준법도 계속 바뀌지만 관련된 사항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항상 서로 이제 조율을 해서 넣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뭐 복덕방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 또는 뭐 상가에 있는 부동산, 몰라요. 요양원과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차이도 잘 모르세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근데 어떻게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하고 잔금 치고 하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개인들은 못해요. 특히나 요즘에 외부에서 뭐 어린이집 좀 팔아봤다, 또는 내가 뭐 요양원 좀 운영해봤다, 이러는 사람들이 무자격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증도 없고 그냥 본인이 컨설팅 해준다라고 하고, 뭐 수수료 뭐 싸게 해서 얼마 해줄 테니까 나한테 해라, 이러는 분들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사가 있고 부동산업,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격사항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그리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그 노인요양시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절대 일반 부동산은 거래 못합니다. 그럼 시설을 사고 파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네요? 네, 뭐 이거는 이제 개인 자산이잖아요. 이거를 운영하시는,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대부분 원장님들이나 대표자들은 전 재산을 다 투여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위임한 거고요, 민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으면 안 되죠. 맞지 않죠.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제 따지자면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분이 숨기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행정제재 처분 이력이라든지 과태료 이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9배드인데 새로 인가를 득하게 되면, 현행법에 맞춰서 새로 인가를 득하게 되면 27배드로 줄어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어르신이 계신데 이 어르신의 상황이 어떠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고 숨기는 경우에는 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 체크해서 알아봐 드리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이 파시는 분들도 보면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거를 사고 팔고 하는 게 맞나,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시설을. 그런데 이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29인 시설을 하다가 더 좋은 시설로, 그러니까 49인 시설, 뭐 100인 시설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파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유와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요양시설을 사거나 팔려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희 보노랜드가 이 중개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팔고자 하시는 원장님들 연결을 해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비밀 보장하면서 빠르게 좀 매도를 진행해 드리고요. 또 사시는 분들도 또 좋은 시설 저희가 연결해 드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 잘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 보노랜드 치시면
저희 보는데 사이트 연결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뭐 이제 매수 문의, 매도 문의가 다 있어요.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직원들이 연락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보너랜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파시는 분들도 이왕이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잘 운영되게끔 만들어 놓고 파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49베드다 그러면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잘 입소 마감시키고 또 운영이 잘 정상화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이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 투자도 투자지만 그렇게 만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 준비를 좀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